인천 마라톤 총정리. 안녕하신가. 지난 주말 사실상 올해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대회였던 인천 마라톤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천 마라톤의 주요 결과와 더불어 대회와 관련해 짚어볼 만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한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봐주길 바란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다. 1. 대회 개요. 풀코스 국제대회이자 인천과 송도를 넘나드는 코스로 많은 러너들의 관심을 끌었던 인천 마라톤이 바로 어제 열렸다. 특히 서울 경기 수도권에 거주하는 러너들에게는 인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회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겉으로 보기엔 올해가 1회차인 신생대회처럼 보이지만 이 대회를 둘러싼 뿌리는 생각보다 깊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의 무대가 인천이었기 때문이다. 그 대회의 이름은 바로 9.28 수복기념 국제 마라톤이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서울을 다시 되찾은 것을 기념해 창설된 대회로 1959년 9월 28일에 대회가 열렸다. 코스는 인천 중구 해안동에서 출발해 광화문, 즉 당시의 서울중앙청으로 꼴이나는 구성이었다고 한다. 9.28 수복기념 국제 마라톤의 역사를 잇는 대회가 66년 만에 인천 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부활한 것이다. 2. 대회 결과. 풀코스 남자 우승 김성아 2시간 29분 7초. 엘리트 선수로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인 김성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아마도 마스터즈 선수로서는 마지막이 될 레이스를 인천에서 화려하게 장식하게 된 것이다. 올가을에만 무려 4번의 풀코스를 준비했는데 경주, 춘천, 송기정, 인천으로 이어진 그 긴 여정이 이제서야 비로소 끝이 났다. 4개의 대회 중 인천 마라톤이 코스면에서는 가장 험난했을 텐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뛰었다. 초반부터 그는 여자 국제부 선수들을 따라 나섰다. 이 선수들은 하프 마라톤을 1시간 5분대에 뛰는 세계적인 선수들이다. 김성아 선수는 초반부터 강공작전을 펼친 것이다. 이날 몸이 역대급으로 좋아 보였다. 평균 페이스 3분 20초 정도로 잘 밀었으나 19km 지점을 넘어서자 얼굴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계였다. 더 이상 그룹에 붙기 어려워 보였다. 달리는 폼이 좌우로 흔들렸고 버티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결국 20km 부근에서부터 여자 국제부 선수들과의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성아가 누구인가? 포기를 모르는 남자가 아닌가? 끝까지 정신을 단단히 붙잡고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내며 결국 우승을 거머쥐었다. 마지막 언덕 구간에서 황 대장님에게 큰 도움을 받은 듯하다. 2위 유문진 2시간 32분 57초. 김성아 선수와 마찬가지로 초반부터 여자 국제부 선두그룹에 따라 붙었다. 다만 과거 뮤탈리스크 사건을 의식해서인지 엘리트 선수 뒤에 바싹 붙지 않고 옆 혹은 한두 발짝 뒤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10km 지점까지는 꾸준히 여자 국제부 그룹을 따라갔으나 이후부터는 힘에 붙였는지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18km 부근에서 신발끈이 풀리는 바람에 달리는 동안 신발이 헐거워졌고 그 탓에 발톱에서 피까지 났다고 한다. 후반 언덕 구간에서는 표정에서 드러나듯 몹시 힘들어했다. 경기가 끝난 후 그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원수에게 추천합니다 라는 짧지만 강렬한 대회 후기를 남겼다. 3위 백은엽 2시간 34분 49초. 환경미화원 러너로 유명한 백은엽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마라톤을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입상을 했지만 풀코스에서의 입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난코스로 평가되는 인천 마라톤에서 이건희, 최진수 같은 기존 강자들 뿐만 아니라 백지훈, 양태은 같은 신흥 강자들 모두를 제치고 3위로 꼴이난 것이다. 특히 마지막 트랙에서 이건희 선수를 잡는 대역전극을 만들어냈기에 감동은 더욱 컸다. 인천 마라톤 1회 대회 입상자로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하지만 입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인천 마라톤 측에서 백은엽 선수를 초청 선수로 대회에 초대하고 배번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회 전날까지 배번은 배송되지 않았다. 다행히 대회 당일 현장에서 배번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에게 주어진 배번은 2조 배번이었다. 입상을 노리는 선수에게 2조 배번이라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당연히 백은엽 선수는 즉시 항의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그냥 그룹 상관없이 앞에서 뛰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게 레이스는 시작됐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는 3위로 입상하게 됐다. 입상 대기석에 앉아있던 그는 초청 배번으로 뛰었기 때문에 시상에서 제외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게다가 순위 조회를 해보니 그룹 이탈이라는 문구만 뜨고 순위는 표시되지 않았다.
시상에서 제외되고 순위도 남지 않는데 왜 초청한 것일까? 무슨 똥개 훈련하려고 부른 것일까? 그는 생애 첫 풀코스 입상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현실의 눈물을 감추지 못해 현장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배 선수가 멘탈을 잘 추스르길 바란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는 더 크게 도약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번 레이스의 진짜 3위는 백은엽 선수다. 풀코스 여자 우승 노유연 2시간 41분 45초. 우승은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탈마스터즈 러너로 불리는 노유연 선수의 몫이었다. 그녀는 매번 여자 마스터즈 신의 역대 기록을 갈아엎는 놀라운 기록을 선보이고 있다. 얼마 전 JTBC 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 41분 37초의 기록을 경신하는 데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바람이 강하고 코스가 험난한 인천 마라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8초밖에 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많은 러너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 타고난 심폐지구력과 스피드에 최근 월 700km 이상의 훈련량이 더해지며 그녀는 마스터즈 신을 제패하는 절대 강자로 다시 태어났다. 내년 서울국제 마라톤에 참가한다면 이상구 아니 그 이상의 기록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오늘 인천에서 그녀가 달성한 기록은 남녀 마스터즈를 합쳐도 17위에 이르는 기록이다. 여자 마스터즈와 여자 엘리트를 포함해서는 4위에 해당한다. 이번 인천 마라톤에서는 엘리트와 마스터즈 통합 시상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노유연 선수는 이번에 엘리트 상금과 마스터즈 상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마스터즈 역사상 보기 드문 상금 규모이기 때문에 러너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너무나도 압도적인 실력 때문인지 최근 그녀의 성과를 폄훼하려는 안티들이 꽤 보이는데 가볍게 무시했으면 한다. 원래 1등의 자리는 늘 고독한 법 아닌가. 2위 홍서린 2시간 49분 24초. 2위는 마스터즈의 레전드이자 목동 마라톤 교실의 프랜차이즈 스타 홍서린 선수가 차지했다. 올 하반기 그녀의 폼이 예사롭지 않아 많은 러너들이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별명 홍기복답게 JTBC 마라톤에서 최저점을 찍어 그녀 본인은 물론 주변 러너들 모두가 아쉬움을 삼켰다. 이때 그녀는 실망감에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JTBC 마라톤 이후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재도약을 준비한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홈그라운드인 인천에서 2사구를 기록하며 본인의 기량이 죽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인천에서 2사구라면 동아마라톤에서는 247도 충분히 노려볼 만할 것이다. 내년 동아마라톤에서 PB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3위 송이슬 2시간 53분 28초. 3위는 현재 인천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 송이슬 선수가 차지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마스터즈 여자 러너가 아닐까 싶다. 생애 두 번째 풀코스 도전이었고 이날 무려 2시간 53분대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인천이라는 쉽지 않은 코스에서 세운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다. 여자 엘리트까지 포함해도 국내 8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10K보다 하프에서 더 강하고 하프보다 풀코스에서 더 강한 면모를 드러낸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본인의 별명이 양파라는데 정말 그 별명처럼 까도 계속 뭔가 나온다. 다음 대회에서는 또 어떤 기록을 보여줄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승선에서의 사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냥 하겠다. 사건은 이수민 선수가 골이 날 때 발생했다. 이수민 선수가 결승 테이프를 끄는 직후 김한기 감독이 달려와 타월과 함께 몸을 감싸 안자 이수민 선수가 질색하며 그의 손길을 뿌리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힌 것이다. 인천 마라톤 라이브 영상의 실시간 채팅창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국내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도 해당 장면이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 사건을 둘러싼 의견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부정적인 편이다. 특히 마라톤과 무관한 커뮤니티에서는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져 인권 문제, 성추행 논란까지 거론되고 있다. 마라토너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갈린다. 소속 선수를 위한 감독의 배려라는 의견도 있지만 굳이 결승선 정면에서 그런 불필요한 신체 접촉까지 하며 선수를 챙길 필요가 있었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다. 만약 선수를 케어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면 그 시점과 방식이 분명 잘못되었다고 본다. 선수의 호흡과 리듬 그리고 개인적 공간을 고려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피니시 순간의 선수들은 정신적으로는 극도로 고양되어 있고 신체적으로는 탈진, 저혈압, 과부하가 한꺼번에 밀려온 상태다. 속도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정면에서 강하게 잡아채는 행동은 선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상의 위험을 높인다. 일반적으로는 선수가 완전히 멈추고 호흡을 조절한 뒤에 담요나 타월을 건네주는 것이 맞다. 또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성 선수를 접촉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선수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행동이라기보다 본인이 무엇인가를 빨리 해줘야 한다는 조급함이 먼저 보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이다. 김환기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해당 행동에 대해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4. 총평. 대회 날씨만큼은 최상이었다. 하지만 날씨를 제외하면 정말 쉽지 않은 대회였다. 달리면 달릴수록 선수들에게 이래도 버텨? 이래도? 라고 계속 묻는 듯한 코스였다. 초반에는 비교적 순조로웠다. 어필이 하나 있었지만 체력이 충분했던 구간이라 큰 무리 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송도로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강력한 맞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이런 바닷바람을 경험해 본 적 없는 내륙인들은 이 시점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을 것이다. 맞바람을 뚫고 겨우 달려왔더니 후반에는 잔혹한 어필들이 펼쳐졌다. 수많은 지하차도와 고가도로가 콤보로 이어졌다. 이 구간에서 러너들 대부분이 결국 걸을 수밖에 없었다. 클라이맥스는 38km 이후 나타나는 쌍둥이 어필로 많은 러너들이 이 어필 앞에서 코스를 짠 대회 관계자를 욕했으리라. 전반적인 대회 운영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최근 여러 대회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짐찾기와 급수 운영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엘리트 선수와 마스터즈 선수가 동시에 출발했고 통합 시상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은 많은 러너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주차 문제였다. 대회가 끝나고 출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는 사람도 있다. 방송 중계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믿고 보는 이희수 감독님이 해설위원으로 참여해 좋았다는 평은 많았지만 중계가 거의 엘리트 선수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정작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마스터즈 선수들의 레이스는 중계 화면에 제대로 비춰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신생 대회는 아무리 잘 준비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회 운영이 조금 아쉬워도 기록이 잘 나온다면 러너들은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간다. 후반부 어필만 개선된다면 더 좋은 대회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이다. 이제 정말 올해 풀코스 대회는 막을 내렸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12월에 진주 마라톤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러너들은 시즌을 마감하고 내년 대구 마라톤이나 동아 마라톤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을 것이다. 지금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부상이다. 여름에 입은 부상은 비교적 금방 회복되지만 겨울철 부상은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릴 만큼 치명적이다. 몸을 항상 아끼면서 부상 없이 운동하길 바란다.